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재구속 여부가 나오는데요. 이 시각 현재 법원 정문과 서문은 모두 통제 중이고 경찰은 병력 2천여 명을 투입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사건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사태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오늘 아침 빠르게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윤희숙 체제가 쇄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배아로 임신한 이시영 씨 이야기 파장이 꽤 큽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논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부터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It's nominating you for the Peace Prize, which is well deserved, and you should get it. Thank you very much. This I didn't know. Wow. Thank you very much. Well, they should give me the Nobel Prize for Rwanda, and I should have gotten it 4 or 5 times. I should. 네,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 밤사이 새로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광삼 변호사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제 새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쓴 관세 편지를 SNS에 올렸는데 오늘 새벽에는 한국을 거론하면서 방위비를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한다면서 방위비를 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미국 백악관에서 요즘은 뭐 사우스코리아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자국 우선주의로 동맹이든 아니든 자국의 어떤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것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관된 기준이나 논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가져다가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잘 통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포커싱을 해야만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알래스카 쪽의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거는 뭐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주변이나 가족의 비즈니스 같은 거는 무엇이 있고 그런 부분은 또 어떤 공약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잘 연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것까지 듭니다. 연구를 해야 네, 된다. 네. 의약품에는 200%, 구리 뭐 50% 관세, 반도체 관세도 곧 발표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풀어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이게 트럼프식 협상 방법이죠. 막 패키지 딜로 갈 것 같다가 막 던져요. 뭐 이렇게 왼쪽을 공격했다가 오른쪽을 공격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거에 페이스가 말리면 안 된다. 우리는 명확하게 어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어쨌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맹의 신뢰도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미국 내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호 세력을 의회 내라든가 업계에서 만들어 가지고
패키지 딜에 말리지 말고 분리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전략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땡큐다 이렇게 말을 아까 영상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노벨 평화상 추천에 대해서 뭐 영상도 풍자하는 영상이랑 밈도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 뭐 노벨상 안 주면 노르웨이를 폭격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돌아서 그건 뭐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노벨상 후보를 추천할 자격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 저는 거기에 의문의 표시를 합니다. 일단 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사실은 뭐 자기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가재지구 관련해서 민간인들이 엄청난 살인을 당했잖아요. 살해당하고 박해받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를 파괴한 사람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그 이유야 뭐 어떻든 간에.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란의 핵시설 공격을 했는데 이 핵시설 자체를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벙커버스터 같은 공격을 했고 또 네타냐후의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가재지구에 대한 공격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무고한 민간인이 얼마나 희생이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노벨 평화상을 네타냐후는 추천할 자격도 없고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 추천될 자격도 없고 받을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트럼프 얘기를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머스크인데요. 또 머스크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 이건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테슬라 주가는 지금 막 급락 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미국 주식이 사실 테슬라거든요. 혼자만 그렇죠. 급락세예요. 우리 서학개미들 제일 많이 투자한 게 테슬라고 네. 사실 이제 전기차의 어떤 대명사잖아요. 또 그 이후에 이제 로봇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두주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머스크의 어떤 돌출 행동 그리고 이제까지는 뭐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굉장히 밀월 관계였잖아요. 그때 또 테슬라 주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서로 결별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또 창단을 하겠다 보니까 이 기업 자체가 사실은 정치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되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는 워낙 스트롱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법 이런 걸 뛰어넘는 자신의 힘 자랑을 하는 게 바로 트럼프다. 그래서 트럼프가 과연 테슬라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느냐.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거기에 또 더군다나 주식은 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자체가 또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어떤 순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신당 창당하는 것은 뭐 자유죠. 그렇지만 기업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제 테슬라에 투자한 그러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저렇게 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